지금 제가 선택 중인 브러쉬는 펜 브러쉬입니다. 펜 브러쉬. 이 브러쉬 특성상 이제 선을 따거나 아니면 밑색을 깔 때 자주 사용할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 크기 조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솔생님입니다. 현재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같은 태블릿 PC의 그림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입니다. 선택 여지가 넓어지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체 어떤 어플을 써야 할지 참 난감한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완전 처음 디지털 드로잉을 시작할 때 무슨 어플을 써야 할지 고민했었던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입문자나 초보자분들께 가장 난해한 첫 난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갤럭시 탭 전용 그림 어플 탐방하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어플 중 지금 여기 보이는 클립 스튜디오라는 어플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강좌 요청도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클립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사실 갤럭시 탭에 이식된 지는 역사가 좀 짧은 어플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갤럭시 탭 S7이 출시될 때에 맞춰서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이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클립 스튜디오라는 어플이 PC 버전의 클립 스튜디오를 이식해온 것이고 몇 가지 터치 조작이 다른 점만 제외하면은 사실상 거의 같은 툴이기 때문에 클립 스튜디오 강좌 자체는 굉장히 넉넉했습니다만 사실 이 어플에 대한 후기 영상이나 장단점을 나타낸 강좌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때문에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이 과연 내가 이 어플을 써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기에 저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한 달 전에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게으른 바빴던 나머지 이제서야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해당 어플을 설치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해줘야 할 일, 그리고 기본적인 조작과 더불어서 어플의 특징을 설명드린 후 어플의 장단점 및 사용하시면 좋으실 만한 분들이 누구일지 알려드리는 영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그림을 자랑하기, 그림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이 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어플을 키시고 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 상태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캔버스를 생성하는 방법부터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파일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서 신규를 눌러주세요. 신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폭, 높이, 해상도, 기본 표현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폭과 높이는 말 그대로 캔버스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해상도는 내가 제작하려는 그림의 선명도를 결정해주는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해상도가 높을수록 그림을 어딘가에 출력하거나 인쇄를 했을 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해상도를 낮추면은 높여서 제작을 했을 때 비해서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해상도를 무조건 높이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인쇄용으로 할 경우에는 해상도를 300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고 웹페이지에 쓰시거나 인스타, SNS에 업로드를 하신 용도라면은 해상도를 72로 맞춰주시는 게 제일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를 무작정 높이기만 하면은 내가 그림 작업을 할 때 렉이 걸리거나 기기에 부하가 생기거나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높이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2500, 2500 사이즈로 맞춰주고 이쪽에 작품 용도라고 해서 일러스트, 웹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문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를 지금부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선 어플의 사용법을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익혀도 되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단위도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px, 픽셀로 설정을 해주고 용지색은 화이트 그리고 OK를 눌러서 이렇게 캔버스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하시면은 좋은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쪽에 파일 옆에 클립 스튜디오 모양의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주신 다음에 환경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다른 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드로잉을 하면서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게 펜으로 그려야 될 거를 손가락이나 다른 터치로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이잖아요. 자, 우선 그거를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손가락으로 도구 사용이 있죠. 그리고 싱글 스와이프에 손가락과 펜에서
다른 도구를 사용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간혹 손가락과 펜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으로 설정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펜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손가락으로도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이 싱글 스와이프 탭 부분을 손가락과 펜에서 다른 도구를 사용으로만 맞춰주시면은 펜으로는 정상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만 손가락으로는 캔버스 이동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런 팜 리젝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하고 화면 구성이 다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분들은 이제 이런 컬러 패널이라던가 이런 브러쉬 패널, 이런 거를 이렇게 화면상에 표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은 창이라는 탭이 있는데, 창을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꺼내주시면은 좋으신 것들, 그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 도구, 뭐 확대, 축소, 이동, 브러쉬, 지우개 등등 말 그대로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가진 패널인데, 자, 이 패널이 있어야지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고 그런 전환을 빠르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켜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저처럼 이쪽에 뭔가 추가적인 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에 도구 패널만 있는 식으로 추가 창을 꺼내는 방법은, 이쪽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쪽에 화살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브러쉬의 종류 선택,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 선택, 컬러 팔레트 기능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패널이 나오니까, 이 부분도 모르셨던 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 부분은 이 정도만 알아둬도 일단 그림을 그리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막 처음부터 많은 거를 알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것만 알아두신 다음에 그림이 익숙해질 때쯤에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하나하나 익혀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레이어, 이 레이어가 이제 디지털 드로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레이어 패널도 여러분들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는 경우. 자,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창을 가가지고 이쪽에서 레이어,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저는 켜져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누르니까 꺼져 있는 상태로 바뀐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였을 테니까 창을 눌러가지고 레이어를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이렇게 레이어 패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생성 및 삭제, 이 레이어 패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가 패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신규 레스터 레이어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 레이어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레이어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톡톡톡 터치해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내가 지우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쪽에 휴지통 모양 아이콘 레이어 삭제를 눌러주시거나 해당 레이어를 꾹 눌러주면 나오는 이 패널, 여기서 레이어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레이어 삭제 및 생성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패널 있잖아요. 자, 이 레이어를 이렇게 꾹 눌러서 레이어 삭제를 눌러주면은 제가 그렸던 레이어의 그림들이 다 날아가는 게 보이시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브러쉬들이 종류에 맞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선택 중인 브러쉬는 펜 브러쉬입니다. 펜 브러쉬. 이 브러쉬 특성상 이제 선을 따거나 아니면 밑색을 깔 때 자주 사용할 브러쉬이기 때문에 이 크기 조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러쉬 크기가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프리셋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조절을 하고 싶으실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럴 때에는 이 추가 도구 탭에서 브러쉬 옆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게 도구 속성 탭이에요. 자, 여기로 이걸 누르시면은 아까하고 여기 부분이 달라졌죠. 자, 여기서 브러쉬 크기를 얇게 할 때는 왼쪽으로, 두껍게 할 때는 두껍게 할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크롤바를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브러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디지털 드로잉 툴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막 한글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도 클립 스튜디오를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펜 브러쉬는 이렇게 있고, 이 옆쪽에 연필 브러쉬가 또 있어요. 연필 브러쉬는 말 그대로 뭔가 이제 스케치를 하거나 그 이쪽에 있는 파스텔 브러쉬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톤을 깔거나 뭔가 까슬거리는 뭔가 손그림의 감성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브러쉬 탭이고요. 자, 그 아래로 내리시면은 이제 보조도구 붓이라는 브러쉬가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예요.
한글 읽히듯이 그대로 붓으로 그린 듯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브러쉬. 이쪽에 보시면은 수채 둥근 붓이라는 브러쉬가 있죠. 제가 한번 칠해볼게요. 마치 이제 수채화 겹친 표현도 이렇게 낼 수 있고, 가까이 확대를 해보면은 종이에다가 수채화 물감을 칠했을 때 종이가 살짝살짝 일어나서 표현되는 이런 질감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감성적인 느낌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브러쉬가 있는가 하면 습식 수채라고 해서 물을 많이 먹은 그런 수채화 질감을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브러쉬도 있고요. 옆으로 보시면은 두껍게라는 브러쉬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유화에 가까운 그런 브러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진하게 발리지만 아까 펜 브러쉬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필압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칠해질 땐 부드럽게 칠해지다가 진하게 칠할 땐 진하게 칠해지고, 이런 조절이 가능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먹 브러쉬가 있는데 그 한국화 할 때, 동양화 할 때 그런 먹 느낌이 있죠. 이런 브러쉬는 이제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 같은 걸 할 때 나름 좀 유용한 브러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에어 브러쉬, 이렇게 마치 스프레이로 뿌리듯이 부드럽게 칠해줄 수가 있고, 약간 가루를 흩날리는 듯한 브러쉬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뭔가 이제 배경화면 같은 걸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브러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에서 한 가지 특별한 브러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데코레이션이라는 브러쉬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모양을 그리고자 할 때, 꽃을 그리고자 할 때 내가 직접 이렇게 붓터치감을 줘가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 데코레이션 브러쉬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주기만 해도 독특한 질감의 모양을 표현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나무 브러쉬도 있고요. 이렇게 특정 범위에 이렇게 무작위로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브러쉬라서 내가 모양을 그리는 게 너무너무 귀찮다, 좀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가지 프리셋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원하시는 브러쉬를 골라서 써주시면 되는 그런 재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채색을 해야 되는데 그 색상을 선택을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추가 메뉴에서 이쪽에 내려보시면은 컬러 세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색상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방법도 있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컬러 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컬러 서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에 창으로 가셔가지고 이쪽에 쭉 내려보시면은 컬러 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도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이 어플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장점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프로 지향적인 어플의 성격에 맞게 폭넓은 사용성과 탁월한 브러쉬 감각 덕분에 심플한 그림체와 퀄리티 높은 그림체를 둘 다 소화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의 성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어플을 소개해드릴 때 편의성이 좋으면은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고, 성능이 좋으면은 혹은 기능이 많으면은 그만큼 다루기가 어렵다,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클립 스튜디오는 약간 프로 지향적이라서 당연히 익히는데 시간이 들긴 하지만 제가 방금 앞서 보여드린 그런 기본적인 기능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평범하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어플의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클립 스튜디오가 PC에 있던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모바일 환경으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PC상에서 클립 스튜디오를 쓰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정말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어플이 유료 어플이고 정기적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 어플이라서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입문자분들께 유료 어플을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써서 어플을 샀는데 이제 이 어플이 나한테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돈을 날리게 되는 꼴이 돼버리니까 좀 슬픈 상황이 생기지 않나 해서 이제 무료 어플로 입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에서 최대 6개월간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행사도 자주 진행을 하고 있고, 체험판으로도 다운을 받아서 맛보기로나마 내가 이 어플을 잘 써볼 수가 있는지, 잘 써먹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유료 어플이긴 하지만 입문 장벽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제 그림이 튕긴다던가 저장이 안 된다던가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그런 짜잘한 버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어플은 그런 오류도, 제가 이 어플을 한 반년 정도 써왔는데 그런 버그 같은 거를 아직까지는 느낀 적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어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긴 이게 유료 어플인데 완성도가 떨어지면은 그건 진짜 나가 뒤. 자, 하지만 이런 어플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유료 어플이긴 하지만 무료 프로모션 행사를 자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입문 장벽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냥 한번 구매하고 나서 끝이 아닌 정기적으로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압박감 자체는 저처럼 이제 그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그림을 취미로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한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다가 나한테 잘 맞아가지고 앞으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시겠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림을 취미로 입문하시는 분들은 취미에서 끝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내가 부르주아가 아닌 이상 브라보콘을 먹었는데 브라보콘 꼬다리를 먹지 않고 버릴 정도의 그런 재력을 가지시, 약간 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입문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입문을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긴 해도 아무래도 태생이 프로 지향적인 어플이다 보니까 디지털 드로잉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초점을 맞춘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문을 하는 데는 쉬울 수 있어도 이 어플의 활용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테크닉을 초보자나 입문자분들이 습득을 하시기에는 좀 난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장 딱 봐도 이 화면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기능을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에 지금 표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콘 크기도 굉장히 작아서 가끔 터치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이것도 빡치는 게 좀 짜증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고요. 전립선의 힘까지 끌어모아서 이런 조작을 해야 하는 이런 아이콘의 사이즈들은 뭐 아무래도 기능을 많이 넣어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뭐 불편한 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협찬 영상인데 너무 단점을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한번 이 어플을 사용하시면 좋으신 분들이 누가 있을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기존의 무료 어플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초보자 티를 벗어나신 분들 중 조금 더 나는 기능들을 많이 익혀가지고 퀄리티 높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혹은 이제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프로크리에이트가 없잖아요. 프로크리에이트만큼이나 완성도 높은 어플이 이 클립 스튜디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전문적인 툴에 욕심이 생기신 분들이라면은 이 어플을 추천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C하고 거의 구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태블릿 PC로도 작업을 하고 PC로도 작업을 하고 병행을 해서 작업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클립 스튜디오의 입문 방법과 장단점, 그리고 사용하시면 좋으신 분들에 대해 좀 간략하게 읊어보았는데요. 제가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을 둘 다 사용을 하긴 하지만 디지털 드로잉을 처음 입문을 했을 때에는 갤럭시 탭으로 입문을 했었고, 사실 갤럭시 탭에서 제일 프로 지향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툴이 이 클립 스튜디오라는 툴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 클립 스튜디오의 다양한 강좌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그림 생활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트리플로 꽂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셀시스가 후원해서 제작을 하는 클립 스튜디오 입문 영상의 솔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